출발 새아침. 지난 23일 오전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14살 조은리 양에 대한 수색 작업이 엿새가 지나도록 답보 상태입니다. 수백 명이 동원되고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투입도 성과가 없는 가운데 실종 후 일주일이 지나면 못 찾을 확률이 89%까지 올라간다는 점에서 걱정과 우려가 상당합니다. 한편 지적장애 2급의 조양을 혼자 산에서 내려가게 한 것이 문제라는 일부 네티즌들의 과도한 비난도 우려스럽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성 비난은 삼가야겠습니다. 조은리 양의 무사귀환을 염원합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네, 하지만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니죠.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BUT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이종훈입니다. 예, 좀 우울한 소식입니다. 광주 클럽 불법 구조물 붕괴 사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네.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난 27일 새벽 2시 39분께 광주 서구의 코요테 어글리라고 하는 클럽에서 2층 복층 구조물 일부가 벽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무너진 겁니다. 네. 구조물에 깔려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요. 문제는 이 가운데 8명이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해외 선수들이었다는 거죠. 우승을 축하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데 그 덕분에 외신까지 탔습니다. 문제는 무너진 구조물이 불법 증축한 부분이었다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 클럽의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서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결국 예견된 인재였다 이런 말이군요. 네, but 이 클럽은 본래 일반 음식점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달에 광주 서구의회가 춤 허용업소로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춤추는 걸 합법화시켜줬다는 거고요. 더욱이 조례 제정 이후에 1년에 2차례씩 하도록 돼 있는 안전점검도 그동안 한 차례도 실시를 하지 않다가 버닝썬 사건 계기로 해서 4개월 전에 점검을 하긴 했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위반 사실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 결국 불법 증축을 방치를 한 겁니다. 이런 유착 좀 약간 좀 의혹도 좀 불거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경찰이 마약 거래 부분도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뭐 마약 거래 죄송합니다. 마약 거래 의혹이 확인된 게 아니라 그냥 의혹을 확인하겠다 이런 정도인가요? 뭐 클럽이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엔 뭔가 정황이 있기 때문에 네. 경찰이 지금 조사에 나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자칫 광주판 버닝썬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2016년 7월에 구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면서 사실은 그 입장 인원하고 안전요원 배치를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이후에 조례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다 이게 바로 문제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뭐 마찬가지 얘기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왜 점검을 안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뭔가 공무원과 뭐 유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 떠올리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두 번째 이슈 한번 다뤄보는데요. 동해에서 발견된 북한 목선 선원들이 오늘 북한으로 송환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27일 날 있었던 일인데 이건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밤 이제 10시 15분께 육군의 해안 레이더에 이 목선 하나가 포착이 됐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북방 한계선 이북 5.5km 지점에 정지해 있었어요. 자, 그러더니 이 배가 엔진을 가동을 해서 11시 21분께 NLL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당연히 좀 수상하니까 이제 군이 이제 해군 고속정 초기함 현장으로 출동을 시켰고, 자, 이제 배에서 주민 3사람을 발견했어요. 네. 자, 그런데 한 명은 북한군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말은 방향을 잃었다. 귀순 의사를 물으니까 일 없다. 라고 이 얘기를 좀 했고, 통상 이런 경우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관례긴 한데,
양양 군함으로 이 예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고 북한군 소속의 부업선이었다는 거죠. 부업선이 뭐예요? 이게 아마 이제 그 부업으로 그러니까 군에서 지금 사실은 이런 일 해서는 안 되는데 북한군하고 이 중국군 같은 경우에는 부업을 많이 벌입니다. 오징어 잡이를 위해서 왔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이 원래 이런 돈벌이를 안 해야 그렇죠. 되는데 북한에서는 좀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승선원 가운데 한 명이 군복도 입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뭐 좀 대공 용의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지금 예인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뭐 이 삼척항 그 목선 발견 사건 이후 경계태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좀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 일단 대공 혐의점이 없어서 북한으로 송환을 이제 오늘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갑판의 수직 기둥 끝에 흰색 수건이 걸려 있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접선 목적, 뭐 일종의 연락선,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런데 들고요. 기본적으로 흰색 수건을 걸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귀순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귀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상당히 다른 이상하네요. 예, 네. 다른 부분이 좀 이제 의심이 된다. 또 더군다나 목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우연도 반복이면 뭐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목선이 발견돼서 사실은 상당히 이상했었고 이번 목선도 그 궤적이랄까 그다음에 행적이랄까 이런 것들은 천천히 따져보면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그래도 일단 지난번처럼은 하지 않고 놀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비난 여론을 좀 의식해서 그랬는지 군항으로 예인을 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사가 다 끝나서 지금 다시 북한으로 송환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실제 그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는 없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대공 용의점까지는 없다. 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제대로 확인됐으면 좋겠는데요. 또 세 번째 이슈 한번 볼까요? 주일 총영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네. 이 피해 여직원이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고 국민권익위가 경찰이 수사를 의뢰를 해서 해당 총영사가 현재 귀국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내용이 어제 알려진 겁니다. 네. 지난 그 12일에 사실은 일본 니가타에서 남관표 주일대사가 일본 내에 있는 9곳의 총영사들을 다 불러 모았고 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그 방안이랄지 이런 것을 집중 논의하기도 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좀 굉장히 지금 이제 좀 분노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외교 참사 수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교과 관련해서 외교부에 있는 직원들이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노정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지금 총영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교부의 이제 기강회의가 지금 도를 넘어섰다. 네. 먼저 이런 얘기가 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강경화 이제 장관 책임론도 자꾸 이제 거론이 되고 있긴 하죠. 네. 이 기강을 다잡는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강 장관 체계 하에서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보니 그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서 이번 일로 해서 뭐 지금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또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좀 문제가 됐던 외교 참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좀 많았죠. 네. 그러니까 2017년 8월 달에 한 파나마 외교장관 회담 때 파나마 국기 거꾸로 개항한 사건. 또 우리 이 태극기 구겨진 사건. 네. 외교부 청사에서 있었던 한 스페인 전략대회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외교부 사무관이 결혼정보회사를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부하 직원 성폭력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고,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또 내지는 조금만 더 정신 차렸으면 제대로 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점에서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주 여중생 실종 사건의 특전사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지난 23일 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러 갔다가 이제 실종이 됐죠. 조은누리 양 14세, 지금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네. 그동안 뭐 군 장병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그 일대를 다 수색을 했는데 성과가 이제 없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특수작전 능력이 뛰어난 공수부대에 투입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 그럽니다. 조양이 지금 이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빨리 좀 찾아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 특전사까지 투입해야 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특전사는 정말로 이 긴급한 그런 또 이런 작전, 또 특수한 작전 그런 것에 한정해서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전문 인원들인데, 네. 예, 경찰력을 조금 더 동원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지금 엿새째가 넘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금 전혀 흔적을 못 찾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등산을 간 이제 산 주변을 주로 이제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미 예. 하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예 혼자서요? 예, 하산해서 그 일대 어딘가에서 사실은 누군가에게 의해서 좀 악의적인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좀 끌려간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건 확인된 건 아니죠? 물론요. 네. 제 추정입니다. 그 조양의 이제 경우에 어머니가 경찰에 말하기를 함께 산길을 오르던 중 벌레가 많아지자 딸이 먼저 내려가 있겠다고 말한 다음에 실종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니까 어머니가 다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이 아이가 이제 그 일정한 그런 공간이나 이런 곳은 잘 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과 관련해서 어머니가 좀 이렇게 너무 네네. 그러니까 좀 방치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이제 이런 길 같은 건 잘 찾았고, 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이제 안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간 좀 조양이 무사히 귀환을 그러니까 잘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열어놓고 경찰이 좀 수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이게 그 실종이라고 하는 거는 골든타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12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실종 한 당시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좀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어쨌든 조양이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정훈 평론가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그 슬기로운 인터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광주 클럽 붕괴, 홍대 이태원도 위험하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하고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그 교수님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해당 클럽의 현장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정말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던데요. 글쎄요,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그 사고가 난 그 복층 구조물은 네. 그 춤을 추기 위한 그 무대가 있는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네. 통상 건축 설계 시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의 적재 하중이 제곱미터당 700kg으로 보고 설계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붕괴 사고가 난 그 복층 구조물은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구조물이라서 이미 사고 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서 아래층 바에 있던 사람들이 손을 올려서 그 구조물을 떠받치고 있었다. 네네. 그런데 결국 이제 무너졌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만들어져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쎄, 제대로만 설계되고 제대로 시공됐다면 절대로 붕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불법으로 증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대에 대한 충분한 적재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구조물로 했기 때문에 붕괴가 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해당 복층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중축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구청에서는 미리 알 수 없나 보죠? 아유, 얼마든지 불법으로 중축됐다는 것을 관할구청이라든지 관할소방서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사고 난 그 불법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관할구청이라든지 관할소방서도 평소에 충분히 어떤 문제가 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일부러 조금 내지는 좀 봐주는 측면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설마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 심지어 그 작년 6월에도 이 복층구조물로 이 똑같은 이 클럽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지난해 6월에 복층구조물 바닥에 강화 유리가 깨지면서 여자 손님이 2.5m 아래로 추락하는 그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일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번 같은 큰 붕괴 사고를 예고하는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네. 그 복층 구조물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확인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그 무게를에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발견됐다면 그것에 대한 네. 보강을 한다든지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강을 했다면 이러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얘기되기로는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도 업주가 네네. 벌금만 물고 뭐 그러니까요. 불법 중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구조물에 올라갈 수 있는 제한 인원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무대로 설계만 됐다면 제곱미터당 700kg이 되려면 그 무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 안전한데요. 네네. 이게 제대로 유흥주점의 무대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음식점은 술만은 팔 수 있고요. 네. 단란주점은 술과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흥주점은 술과 노래, 춤을 출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클럽은 춤을 춰서는 안 되는 구조물이에요.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춤을 춘다면 가중이 상당히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편법으로서 해줬다면 그것이 충분한 무대가 안전하도록 점검하고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질문이 연결되는데 네네. 이 해당 클럽이 이른바 감성주점이라고 해서 일반 그러니까요. 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후에 유사클럽의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전략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네. 지자체에서 편법으로 뭐 춤을 추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태원이라든지 홍대 뭐 이런 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춤을 추게 해주면 하중이 달라져요. 춤을 추는 거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렇죠. 술 먹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확인하고 그런 허락을 해주셨는데 감성주점이니 해도 춤도 추게 해준다면 구조물은 안전한지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업주들이 이렇게 뭐 유흥주점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이유는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탈세 때문일까요? 유흥점에는 여러 가지 그 피난시설이라든지 여러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네네. 화재 시에라든지 재난 시에 뭐 피난계단이라든지 뭐 방화샷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한시설이 있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일반 음식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사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번 사고 이후에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들이 많다는 건데요. 교수님 아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 중에 홍대나 이태원 같은 클럽이 매우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그러니까 감성 사고 나기 전에는 네. 설마 하지만 사고 나면 이같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감성주점들은 그럼 소방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구조의 체크는 아마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성규정적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네네. 춤을 출 수 있다 그러면 춤을 출 수 있는 충분한 안전한 구조물인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구청 같은 곳에서는 원래 그런 확인하기가 조금 인력이
모자른다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제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을 준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춤을 출 수 있려면 무대에 대한 하중이 있는데 그것은 설계 시에 충분히 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네. 제대로 시공한다면 안심 놓고 사용해도 되는데 우리는 지자체별로 편의를 가지고 안전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앞으로도 굉장히 내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해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네네. 얼마 전에 뭐 얘기되었던 뭐 예를 들면 승리 버닝썬 사태에서도 뭐 부수적으로 얘기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영업장을 좀 변칙적으로 운영한 데 이게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국토교통 법은 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법을 어기는 편법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네네. 국토교통부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에 불법 증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사고 날 때마다 뭐 무엇을 철저히 한다, 뭘 다시 확인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임기응변적이라고 봅니다. 사고가 네. 일어나기 전에 네. 철저하게 국민의 안전에 대해 체크를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안전에 대한 실천만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사고가 그렇죠. 날 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뭐 철저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은 이제 국민들은 이제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우리 앞으로 점검 철저하겠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네.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네. 설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예방 보존이 필요합니다. 설고 나서 외양간 고치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교수님이 만약에 지자체 장이라면 이런 네네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보실까요? 그 안전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법은 국민을 불편하게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 평소에 법을 준수하는 국민의식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는 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계몽하고 그런 것만이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막날 그 난리 법석을 부리고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나라 수준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완벽합니다. 네. 법은 그러나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또는 정부가 먼저 앞장서야지 사고가 나고 나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국민들은 이제는 식상한다고 봅니다. 그 지속적인 뭐 단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형사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예방. 맞습니다. 네. 이 처벌이라는 것은 이게 꼭 사고 나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네. 평소에 사고 일어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평소에 해야 되는데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지금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영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는데요. 교수님 말씀 중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지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귀에 남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는 전국 택배연대 노조 김태환 위원장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두 번째 수출 규제 조치가 임박했죠. 이른바 백색 국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음 달 2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토요일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주최 측 추산으로 5,000명 정도 모였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은 분들 중에 전국 택배연대 노조 김태환 위원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 그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하셨다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네, 한 600여 개 단체가 모인 이제 아베 규탄 시민행동에서 주최해서 진행됐고요. 네. 그 노동계나 시민단체 뭐 이런 데가 많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잔디 부분이 이제 가득 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족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많았다고 하던데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예전 촛불처럼 좀 편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 듣고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택배 노조에서 참석하셨다는 게 상당히 특이하다면 특이할 것 같은데요. 네. 그 택배 영업을 하시는 상황에서는 뭐 발주하는 곳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네. 여기 이런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하셨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하고 똑같은 심경인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광화문에 함께 하셨다 이런 얘기신데요. 그때 연단에서 네. 연설도 하셨었죠?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같이 듣지 못했던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때 하셨던 연설의 주요 내용을 조금 들려주신다면요?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이제 군함도라는 영화를 이제 많이들 보셨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강제징용 이런 내용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건데, 이제 나라 잃은 노동자들이 강제징용 당하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의 불매운동도 촛불 집회나 이런 게 이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행위를 규탄하고, 네. 과거사 정리도 없이 또 오히려 공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의 아베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뭐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함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원론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함의가 다 들어있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택배 노조에서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일본의 통상 규제에 항의하겠다 이런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일본의 통상 규제에 대해서 항의하신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매운동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라는 뭐 인증샷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네. 인터넷에 올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불매운동을 좀 폄하하고, 그리고 이제 전범기인 우길기 디자인을 사용하고 이제 이런 유니클로에 대한 이제 배송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합원들 차량에 이제 불매운동 홍보하는 스티커 붙이고 이런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도 불매운동 하겠다는 네. 스티커 붙이시고 실질적으로 그 배달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네. 유니클로와 같은 그런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제품은 배달하지 않는 방법을 쓰시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유니클로와 같이 이렇게 특정한 일본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배송 거부를 하시게 되면 이게 네. 조금 본인들에겐 불이익이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유니클로 제품은 대부분 박스에 그 유니클로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어서 바로 육안으로 식별이 돼요. 그래서 네네. 분류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배송 저희가 이제 물건을 인수하는 순간 배송 거부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다 다시 바로 인계를 해요. 그런 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보통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그럼 조합에서 건의해서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라 이제 급작스럽게 불매운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니클로가 이제 폄하하는 발언하고 이제 이러면서 네. 우리 조합원들 속에서 우리가 꼭 이런 시국에 유니클로를 배송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아래에서 현장에서부터 계속 나온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조합 차원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라 조합원들 그렇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유니클로의 임원들이 이런 건 오래 못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걸 보고 네네네. 아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정 상품만 딱 골라서 배송을 안 한다는 게 사실 좀 특이하기도 한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상표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박스 겉면에 표시돼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게 네. 크게 돼 있어가지고 바로 육안으로 이제 멀리서도 이 박스는 유니클로다 이게 딱 확인이 되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유니클로를 배송 안 한다고 하시면 유니클로 측이나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예, 지금 뭐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은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보통 몇 개 정도나 한 하루에 배송이 되나요? 예를 들면은 전체 몇 개를 배송하는데 그 중에 몇 개 정도가 유니클로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전체 택배 기사가 한 4만 명이 좀 넘고 네. 그리고 그 이 유니클로 계약돼 있는 택배사의 경우에는 한 그 17,000명, 16,000명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분들이 보통 하루에 한두 건씩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물량은 아닌 건가 보네요. 그렇죠. 네. 일단 저희들은 저희 수익을 이제 안 받는 거에다가 이제 불이익 받는 것까지 감수하고 한다. 특이한 거예요, 저희 현장에서.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뭐 아예 배송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도 그로 인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하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촛불 시위도 그렇고 불매운동 또 택배 노조가 하고 있는 배송 거부 운동 이런 모든 것의 그 맥락이 결국 일본 정부의 부당함이 우리 국민들 모두의 이런 자발적 운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일본하고 화해를 할 방법부터 찾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배송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 이제 신문을 안 보는 건지 저선 안 보는 건지. 그러니까 화해는 어느 정도 이제 상대와의 공감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상대와 공감 속에서.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 과정을 보면은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경제적 압력을 먼저 행사했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군국주의 부활하는 이런 개헌을 시도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거는 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화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는 조금 나중으로 미루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이런 그 택배 관련된 배송 거부 운동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을 향해서 다른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경제적 자유를 왜 짓밟냐? 일을 하기 싫으면 관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와 관련 논평을 냈었는데, 네. 이제 그분은 이제 평소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서 노동자들을 좀 폄하하는 얘기를 많이 해오시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보면은 일본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인이 과연 그런 소리를 해야 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막상 그 얘기를 듣는 저희들로서는 예전에 뭐 일제시대 때도 아닌데 친일 부역을 막 강요받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참에 그냥 민의를 왜곡하고 제 나라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마 내부적으로 좀 반발도 많이 크고 사실은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많이 속상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이현재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날 집회에서 이제 또 그렇고 그 전 집회에서도 그랬고 국산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국회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국회가 외국 다른 나라들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는 원래 민의를 표현하는 데 아니냐. 네네. 이참에 국산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시죠? 저도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여기서 잠깐 그 문자 보내주신 분 네. 얘기를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 네. 건데요. 끝자리가 2947번 쓰시는 분께서 택배 기사님들 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를 걸고 이렇게 불매운동에 힘을 보태신다니 놀랐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택배사에서 기사님들과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그냥 해고될 수 있을 텐데 좀 어떤가요?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여기 대해서 한마디 대답을 좀 안심하라고 해주신다면? 요번에 마트 노동자들도 저희랑 비슷한 취지의 행동을 했어요. 네네. 그거 관련해서, 마트 회사 측에서 판촉을 자제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 회사들의 입장이 대체로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저희한테도 뭐 아직까지 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건 없는데, 그들도 이제 똑같은 국민들인데, 뭐 이것과 관련해서 뭐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이제 인터뷰 마칠 텐데요. 네. 유니클로 배송 거부 운동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근데 국민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불매운동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흐름하고 같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택배연대노조 김태환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터뷰 중에 언급되었던 우길기 관련 논란은 유니클로 측에서 우길기 디자인이 아니라 일본의 사탕회사 아사다 아메의 기업 로고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토론, 여의도 촌철살인이 이어집니다.